블로그는 오늘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만 먼저 살펴보고요. 내일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하는 코스에서는 키워드 수집과 지도가 되면 다음에 이제 블로그 영역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로그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이해부터 먼저 잡아주시면 좋아요. 블로그는 지수제다. 이걸 잡혀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딴지가 올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로직이 명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개념이 그렇습니다. 저는 블로그의 지수를 0점과 100점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일단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처음 만든다라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50점의 점수를 둡니다. 그러면 이 50점이 어떠한 형태에 따라서 100점이 될 수도 있고 0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블로그를 잘못 운영하면 할수록 점수가 차감이 되면서 0점이 됩니다. 그게 저품질입니다. 네이버는 저품질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품질에 대한 증상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품질 됩니다. 잘못 운영하면. 그러면 100점은 무엇이냐? 상위 노출, 내가 의도한 글이 상위 노출이 되는 그 기준점을 100점이라고 치죠. 물론 100점끼리는 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끼리도 다시 이제 소수점으로 또 나눠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위 노출이 되는 기준점을 100점, 즉 최적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50점짜리가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지수를 쌓기 위해서.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그러면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50점이 100점이 되기 위한 노력이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블로그에 있는 모든 그 활동이 지수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내가 글을 작성을 하거나 내지는 그 글이 노출이 돼서 클릭을 받거나 아니면 그 클릭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소모되는 즉 글이 읽히거나 체류 시간 내지는 사람들의 반응, 공감이나 댓글 아니면 이웃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네이버가 그나마 이제 기술이 조금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활동은 이제 가산점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스크랩하면 가산점이 듬뿍듬뿍 담겨서 상위 노출에 엄청난 가산점이 됐었거든요. 요즘에 스크랩 개념 없어졌죠. 공감 댓글 요즘 신경 쓰시나요? 아마 지금도 열심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 공감 댓글 활동 안 한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됐냐면 2016년 이후에 저는 공감 댓글 활동 안 합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요. 공감 댓글을 하고 사람들하고 협업 구조 짜는 것에 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나기 때문에. 이웃 활동, 공감 댓글과 연결되죠. 이웃 활동 안 합니다. 불필요한 작업은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요. 물론 지수를 키우기 위해서 이게 있으면 가산점이 있으니까 나는 빨리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치 필수이고 의무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지금의 메인은 역시 그 글이 제대로 소모되느냐. 체류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 댓글 이웃 활동을 잘못하면 즉 누군가가 와서 내 글은 읽어보지도 않고 공감 댓글 아니면 힘내요 뭐 이런 거 하나 남기고 간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적군이냐 이걸 판단하려면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아니면 내 블로그에 위해를 가하는 안 좋은 사람으로 저는 치부해버립니다. 왜? 요즘 내 글을 충실히 읽는 사람은 그런 협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원장님들도 다른 사람 블로그 협업하러 갔을 때 충실히 안 읽잖아요. 그게 다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도 죽고 있죠. 그래서 이웃 활동은 제대로 하든가 내지는 하지 마라 라고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글만 쓰고 거기에만 집중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저품질에 대한 얘기를 크게 많이 안 합니다.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블로그를 대충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내 블로그에다가 링크만 걸었다든가 공유해 오는 거죠.
뭐 이런 작업들도 네이버가 이거를 허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다 그런 것들 내 블로그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즉 품질이 낮은 글들을 쓰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쓰지 않을 거면 차라리 멈춰 세워놔라. 안 쓰는 게 낫다. 안 건드는 게 낫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낮은 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글 또는 남의 글을 복사하는 것도 품질이 낮은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할 포인트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를 다른 키워드로 어떻게 그 유사문서에 안 걸리게 쓰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요령인 거죠. 그런 요령의 핵심은 또 이제 키워드가 있기는 한데 이건 또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잠깐 빼고요. 어쨌든 남의 글을 그냥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키워드 계속 반복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홍보의 목적으로 계속 키워드 남발하는 거 엄청난 페널티였어요. 요즘에는 그게 조금 더 둔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어도 막 페널티를 요즘에 제가 안 걸리고 있어서 물론 저는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만 주변에 그거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거 자체가 내가 의미 있는 행동인가부터 점검을 해버리면 아마 그런 일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좀 키워드 반복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 밖에도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행동들, 이걸 전체적인 포인트에서 어뷰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어뷰징을 하는 경우들이 저품질로 가는 기준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너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남의 글 안 뺏기고 너무 그냥 유익하지 않는 글들은 안 쓰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고 이제는 유용한 문서를 쓰면 되는구나라는 관점에서만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제재가 많고 제약이 많으면 실행을 못 하시니까요. 안녕하세요. 1등학원의 비밀의 저자 정석씨입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학원이 성장한 사례도 많지만 요즘에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를 통해서 감행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무상으로 도움받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구글 폼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